동영상 강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물 관련 한자 중에 나무 관련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데 그 한자가 조금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기가 유리하고, 그냥 나무가 보다 이러면 이제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수 적은 순대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 목입니다. 알죠? 예,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수풀입니다. 수풀림, 살림할 때 쓰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세 개 있습니다. 빽빽할 삼림이라는 말이 있죠. 예, 삼림, 나무가 세 개 붙어 있고 삼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나무 식수, 나무를 심는다. 예, 나무수, 가로수 할 때 나무수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 다음에 심을 식재하다. 나무를 심다. 자, 나무 목변에 이제 고들 직자 씁니다. 심을 제자. 우리 뭐 식물관에 심은 거리를 제식거리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심다.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루주,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뭐 주식이라는 말에도 쓰긴 합니다만은 나무의 단위를 쓸 때 저 그루 주자를 씁니다. 나무 목변에 붉을 주자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나무의 그 부위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위, 씨입니다. 씨 핵자, 핵자가 나오고 해, 나무 목변에 핵자를 써서 시핵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가지지, 나무의 가지, 트위그 이렇게 보죠. 영어로 브랜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작은 가지를 트위그라고 합니다. 그 개수나무, 계피나무, 계피의 가지를 이제 계지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계피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6개, 계지, 계심 이렇게 쭉쭉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신나몬 롤 알죠? 신나몬 롤, 우리 커피집에 가면 파는 신나몬 롤.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연한 황색 계열의 계피를 비싼 계피죠. 그런 계피가 있고, 약재로 쓰는 건 좀 더 두껍고 붉은 빛깔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몬 롤에서 보는 그 계피는 이제 단맛이 많이 나고 약재가 조금 매운맛이 좀 더 납니다. 매운맛이 나는 건 신나몬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단맛은 이제 신나미 게시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그 알데하이드류가 많은 게 끝판왕이 이 가지입니다. 가지, 트위그. 그래서 게지가 알데하이드류가 많고 매운맛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효과도 이제 그 진통작용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게지는 통증 완화 이런 데 쓰고, 계피는 또 다른 용도로 뭐 항균 작용이나 이런 데 또 쓰죠. 그죠? 물론 이제 항균력이나 이런 게 더 알데하이드류가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약용 부위에 따라 쓰는 그 효능이 다릅니다. 근데 그 맥락을 모르면 뭐 계피나 게지나 게심이나 육계나 뭐 관계나 뭐 다 같은 거 아니가 이렇게 해서 대충 쓸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조, 가지. 근데 이제 저걸 이제 가지조에 쓴다기보다는 지금은 뭐 조항, 맷조, 맷항 이런 말로 많이 쓰죠.
봅니다. 그 다음에 줄기경, 줄기다 이런데, 네, 줄기다 이러는데 저걸 이제 약재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합니다. 길경. 그래서 뿌리, 도라지 뿌리를 이 길경이라고 합니다. 줄기경이 약재 이름으로 쓰는 예를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잎, 엽, 잎이다, 립이다, 립. 네, 줄기담 잎인데 잎을 이제 약으로 쓰는 이름이 예를 들면 상엽, 뽕나무 잎, 뽕나무 잎을 약으로 쓰면서 약재 이름을 상엽이라고 합니다. 상엽.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알면은 한약재 이름을 무자비로 외울 필요가 없고 쌍 이러면은 아 뽕나무구나, 뽕나무구나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뽕나무구나. 그런데 약용 부위가 잎피로구나, 뽕나무 잎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 과일할 때 과자인데 나한과라고 합니다. 나한과. 우리 뭐 절에 가면 나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한, 나한과. 저게 저도 학부 때 몰랐어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중국 약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구나. 뭐 교과서에 많이 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중국에도 이제 남쪽 광동성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나한과가 많아요. 그러다가 말고 이제는 뭐 음료수도 나오고 사탕도 나오고 목캔디 같은 거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맛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침할 때 쓰고 나한가 이렇게 합니다. 음료수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뭐 우리 그 한의학 쪽에서는 그렇게 뭐 듣보잡인데 이렇게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나름대로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인도에서 넘어온 그쪽으로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과일로, 좋은 약재로, 약효를 가지는 과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세계화에 발맞추려고 하면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과일입니다. 과일, 나한과라고 합니다. 약용 부위를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박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또 나올 거라 그랬죠. 또 나왔습니다. 예, 나무 껍질 박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 성씨할 때 박씨다 이렇게 말하죠. 중국 사람은 저 박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박씨는 중국 가면은 대본에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아, 발음이 다릅니다. 나무 껍질 박할 때는 푸라 그러고 이제 박씨할 때는 피아오라고 말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두꺼운 나무 껍질 후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리는 나무 껍질 말려 있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또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한약 감정학 시간 때 또 따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근본본입니다. 근본본, 뿌리본이라고 하는데,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지하 부위를 선을 꺼서 지하 부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본이다 또는 뿌리다. 뭐 근본이 보입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영화 주인공이 근본 없는 집 자식이라 뭐 결혼을 반대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게 확대돼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근본이라는 게 나왔고 원래는 눈에 보이는 게 뭐다? 뿌리본, 뿌리본, 뿌리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여름에 그 백숙에 넣어 먹는 황기라고 말합니다. 황기. 근데 조선 시대 때 대장금 때는 백본이라고 백본. 흰색 뿌리다. 백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뿌리 본자 중에 약재 이름으로 쓰는 거는 고본. 고본. 예. 키가 엄청 크고 머리 우리 두정 전정통 머리 맨 꼭대기 아플 때 쓰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참 초두변 밑에 노풀꽃 밑에 나무목을 쓰면 이제 고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뿌리근, 자, 뿌리죠, 뿌리. 예. 보통 이제
이 보시면 갈근 돼 있는데 칡뿌리, 칡갈, 칡갈. 우리가 그 갈등이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갈등. 예, 칡하고 등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키는 걸 이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그래서 칡뿌리를 갈근이라고 합니다. 갈근. 자, 그다음 말을 고자입니다. 나무 목변인데 나무 목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자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획순별로. 말을 곤데 발음으로는 옛고자를 쓰고 왼쪽에 나무목을 써가지고 나무가 마르다 이런 말이죠. 시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하고초. 대표적인 게 하고초. 고자를 쓰는 게 하고초입니다. 하고초. 왜? 여름에 얘만 풀이 말라. 그래서 하고초라고 합니다. 하고초. 하고초. 실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약전에서 꿀풀 하고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감정학 시간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페이지가 넘어가고 이제 31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여감자입니다. 여감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아까 언급 드린 대로 정통 한의학에서는 이 변방에 있는 나무입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도나 이런 데서는 비타민 C 공급원으로 많이 쓰입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이 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없습니다. 여감자라는 말은 뭐 이름이 저기에 감자가 있어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산이고 그 산스크리트어를 발음 나는 대로 한문으로 적어 놓은 거라 여감자지 달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신약재입니다.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깃돌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매가 비타민 C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여감자감이라고 합니다. 여감자감. 식물명에 여기 나무 목변에 달감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달다. 그 다음에 떡갈나무곡, 떡갈나무곡 쓰고 약재명은 곡약이라고 있습니다. 떡갈나무. 그런데 떡갈나무는 왜 떡갈나무가 됐을까? 떡질 때 밑에 깔만큼인지 잎이 넓다 그래서 떡갈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때는 송편 질 때는 소나무잎을 넣지만 소나무잎 넣기가 편하겠어요? 저런 넓적한 화렵수 넣기가 편하겠어요? 떡질 때 이제 깔 수 있다. 그래서 떡갈나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무 이름 기, 나무 이름 기. 그래 떡갈나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도토리 나는 게 신갈 떡갈 뭐 이렇게 하죠.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이름 기라고 하는데 우리 구기자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기자. 예, 반대말이 피자라는 이런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이 대면 강의하면은 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죠. 예. 나무 이름 기. 예. 구기자가 이제 설화가 있죠. 할머니가 그, 그 젊은 총각이 할아버지를 회초리를 때리길래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 호로노무 자식이 어디 어른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그 회초리 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애비인데 나는 구기자를 먹어서 오히려 더 젊어졌는데 얘는 말을 안 듣고 안 먹어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그림이 여러분 백세주 광고 그림으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 백세주에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약주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하고 그 다음에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특히 충청도권의 약술 담그는 때 발효주하고 이럴 때 구기자가 들어갑니다. 네.
자, 구기자 할 때 구자는 사실 탱자, 탱주 뭐 이런 말인데 이제 혹개나무 그쵸? 혹개나무 지구자 할 때 쓰이는데 그리고 기자가 이제 나무 이름 기자다. 이래서 구기자 이렇게 되죠. 다음 아래에 보시면은 회화나무 괴 또는 회화나무 회. 그래서 괴실이라고 합니다. 회실이라 안 그러고 괴실이라고 합니다. 괴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꽃을 약으로 쓸 때는 괴화라고 하고 열매를 약으로 쓸 때는 괴실이라고 합니다. 둘 다 지혈제입니다. 하여튼 회화나무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혈제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 루틴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회화나무를 보면 아, 이 집은 양반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반집 또는 관청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양반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스칼라트리, 스칼라트리. 웃기죠? 양반 나무인데 영어로도 스칼라트리. 아니 물론 이제 중국이 원산지다 보니 이제 그런저런 속담이 그런저런 얘기가 영어로 번역돼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됐겠죠. 네, 스칼라트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도 뭐 서원이나 이런데 가시면 심어져 있고 관청 그 관공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자, 회 그렇게 둘 다 발음이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나무, 아까 이제 계피 쪽에 계피, 계지, 그죠? 가지 할 때 계지 했잖아요. 신나몬 알데하이드, 신나믹 애시드, 신나몬 트위그, 신나몬 바크, 그렇죠? 계피, 신나몬 바크고 계지는 신나몬 트위그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수나무 참 개수나무도 여러 가지 설화가 많죠. 예. 그다음 밑에 보십니다. 혹개나무 구. 자, 혹개나무. 우리가 지금 구기자 할 때 구자인데 저게 탱자 할 때도 쓰이고 혹개나무 할 때도 쓰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분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두 글자로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지구자라고. 응?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자를 한 글자만 쓰면은 저거를 혹개나무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뭐다? 지구자로 그러니까 헛개나무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구기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같은 구자니까. 그래서 구기, 지구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붙여줘야 확실히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 책에는 뭐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저기 광개토 대왕 비석에서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확 차이 난다고. 옛날에는 이제 한 글자만 쓰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간도가 중국 땅이니 한국 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게 되죠. 그게 동북 공정 아닙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혹개나무. 우리가 말하는 헛개나무죠. 헛개나무가 있고 헛개나무 토종을 우리가 이제 호리깨 또는 혹개나무라고 말합니다. 잎이 더 얇아요. 또 동그랗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토종나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다로 넘어갑니다. 왜 다냐? 리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예. 자, 박달나무 단 우리가 뭐 참 그 단군 신화 할 때 저 단자죠. 단군, 박달나무, 단국대학교 할 때 박달나무, 자작나무가의 낙엽 이런 거를 통칭할 수도 있고 향나무 계열을 다 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한정지어서 박달나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저 한 글자만 써놓으면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다 포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걸로는 약재 이름으로는 백단이라고 있습니다. 백단이라고 화이트 로즈우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향기로운 나무인데 퍼퓸 저기
방향제 파는 데 가면 뭐 로즈우드 뭐 이런 게 팔거든요. 그런 우드 향들이 많이 나는 이런 백단 향나무의 종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아닙니다. 향나무는 아닌데 향기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박달나무가 맞아보면 진짜 아파요. 제일 아픈 나무가 박달나무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못 맞잖아. 학교에서 팰 수가 없지만 옛날에 많이 맞았는데 박달나무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잘 안 깨집니다, 나무가. 자, 복숭아도 도 그죠? 도엽, 도인, 도화 이렇게 해서 근데 복숭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막 판타지를 얘기합니다. 판타지를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먹거나 뭐 그쪽 계열 장미과 식물의 나무 이렇게 가지나 뭐나 이렇게 따려 먹으면은 뭐나 뭐 저기 어혈 풀어주고 타박상 개선되고 이런 용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인 복숭아나무 씨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이제 따려서 먹으면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생리통이나 피가 엉겨가지고 아픈 이런 증상들 다 이제 피를 풀어주는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효과로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인, 도인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오동나무 오동나무. 예, 여러분 뭐 오동나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딸내를 낳으면은 그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 10몇 년 뒤에 나무를 이제 베어서 그 옷장 그죠? 그 가구를 만든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가구를 만들 만큼 튼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동나무를 가지고 그 서랍을 만들거나 옷장 안에 그 내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그 서랍도 가볍고 변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구용으로 많이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쯤 애가 뭐 열 몇 살, 20살 되면은 옷장을 만들 만큼 큰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오동나무 잎을 동엽이라고 해서 약으로 씁니다. 고혈압 약입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동자가 쓰이는 게 해동피라고 있습니다. 해동피, 해동. 엄나무죠. 엄나무 줄기 껍질을 해동피라고 합니다. 저 닭백숙 끓여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관절염에 씁니다. 엄나무 우리가 음나무라고 합니다. 음나무 음이 뭐냐 하면 음이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문 안에 바깥에 그러니까 한옥의 바깥에 문 있잖아요. 그 바깥에 문지방 위에다가 그 가시가 달린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귀신이 이제 가시에 찔릴까봐 안 들어온다. 이래서 갖다 놓은 게 음인데 해동피 음나무가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우리는 엄나무가 표준어고 그렇습니다. 뭐 시골 집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저 엄나무를 계속 키우죠. 예. 자, 그다음에 두입니다. 두 팥배나무 두. 팥배나무 두라고 되어 있는데 두충이라고 하죠. 두충. 저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파일로 저 한문을 쓰다 보면은 두중이라고 쓰고 발음을 두충이라고 읽습니다. 뭔 소리냐? 쓸 때는 두중이라고 써야 한문이 저 사람인변의 가운데 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중이라고 쓰고 한글로 칠 때는 두충이라고 칩니다. 여러분 두충이라고 치면은 한글에서는 물수변 그러니까 물수가 점이 3개인데 2개짜리 물수변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써서 두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거는 우리 약전에서 인정 안 하고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 쓴 거를 인정합니다. 이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냐? 옛날에 두중이라는 사람이 먹고 돌을 닦았다고 해서 이름이 두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팥배나무 두라고 하는데 저 두자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니까 두문불출할 때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집구석에 짱 박혀서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예, 문을 닫고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당나라 때 시인 두보를 말할 때 저 두자를 쓰죠. 네, 그 다음에 등자나무 등, 등자나무 등, 광귤나무, 광귤나무라고 하고 등피, 등피, 그 귤껍질 같은 겁니다. 광귤나무. 예, 귤보다 더 잎 저기 과피가 더 두꺼운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등자, 등피. 자, 그 다음 31페이지를 넘어가서 우리 32페이지로 리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무 이름 랑, 빛랑, 빛랑. 여러분 대만 여행 가시면은 그 길가에서 헐벗은 여인들이 길가에서 저런 걸 팔고 있습니다. 빛랑. 시 외곽편에 나가면은 저 나무에서 열매를 벗겨 와가지고 껍질을 씹는 거죠. 예, 껍질을 씹으면은 이제 약간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피로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 모는 분들한테 저 나무 껍질을 열매 껍질을 팔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거 먹다가 구강암이 많이 걸려가지고 최근에는 금지하고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빛랑 야자수같이 생겼습니다. 빛랑. 예. 아열대 지방, 뭐 괌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 랑이라고 합니다. 나무 이름 랑. 이름이죠. 그 나무 이름. 자, 그다음 멀구슬련. 자, 우리 학교 교목이 멀구슬 나무입니다. 멀구슬 나무. 예. 구슬을 저거를 저 씨앗을 염주로 썼다. 그래서 목구슬이 말이 멀구슬로 바뀌어서 목구슬 멀구슬 이렇게 바뀌었대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대요. 그랬대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멀구슬이라고 하고 북방에는 없습니다. 남부 해안가 이남에 있고 진주에 있는 거는 진주에도 잘 없어요. 제주도 가시면은 진짜 많은데 진주에 있는 거는 우리 학교 교목이라서 있는 거고 우리 학교 출신들이 어디 가서 심어 놓은 게 예, 우리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산에 가봐도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멀구슬이라고 하고 그 안에 그 구슬 같은 그죠? 그 열매를 우리가 철련자라고 합니다. 철련자. 주로 구충제로 씁니다. 열매를. 물론 이제 뿌리 껍질도 열매를 씁니다. 뿌리 껍질은 고련피, 쓸고자에 멀구슬나무 련자 써서 또는 그 껍질이다. 그래서 고련피라고 합니다. 고련피. 철련자, 고련피 같은 나무인데 이름이 다른 겁니다. 이름이 다른 겁니다. 중국산은 약간 붉은색이 돌고 국산은 노란색이 돕니다.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리자입니다. 오얏나무 자두나무 리. 여러분 사람 성씨에 오얏나무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황실 이씨문중 황실 그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문장이 오얏나무를 그 오얏나무 꽃을 상징해서 엠블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석조전 같은 데 가면 곳곳에 이렇게 그 꽃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게 사쿠라가 아닙니다. 사쿠라가 아니고 오얏나무입니다. 오얏나무. 이씨 문중이기 때문에 오얏나무를 이제 상징화했다. 이렇고요. 오얏나무는 자 그렇고 자두나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자두나무라고 말할 때는 왜 자두냐 이름 자체가 열매가 자두 색깔이잖아요. 근데 복숭아를 닮아서 자도라고 있는데 자두가 된 거죠. 자두나무. 예. 왜냐고 묻지 마세요. 뭔 말할 줄 알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베리 요거 한 개만 하고 잠깐 화면을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입니다. 우리 뭐 이화여대 할 때 백꽃 여자 학교 그죠? 이화여대 할 때 백꽃리 그쪽은 이제 백꽃이고
우리나라 조선왕조는 뭐죠? 오약꽃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닮았어요. 왜? 뭐 같은 장미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